2013년도에 많은 영화들이 개봉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몇 작품이 정말로 우리들에게 큰 감동도 주고 센세이션을 일으킨 그런 작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많이 보셨겠지만 7번 방의 선물이라는 영화입니다. 그죠? 한 1,300만 명 정도가 영화를 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저희 국민의 뭐 4분의 1 중,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은 이 영화를 본 것이 아닌가. 저희 와이프도 이 영화를 봤는데요. 어느 날 이제 이 영화를 본 얘기가 참 재밌어요. 남편을 출근시키고 아이 셋을 학교 보내고, 그죠? 한바탕 전쟁을 치른 거예요. 엄마들은 그렇잖아요. 아침에 전쟁터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고 나서 막 답답하고 이러한 마음을 좀 가서 좀 웃어보려고 재밌는 영화를 찾으러 영화관에 갔습니다. 그래서 포스터를 봤는데 7번 방의 선물 포스터가 눈에 딱 들어오더래요. 근데 거기 나오시는 분들이 약간 좀 웃긴 영화에 많이 나오시는 분들입니다. 막 오달수 그분도 그렇고 유승용 씨도 그렇고 많이 재밌는 분들. 이 영화 참 재밌겠다 그리고 들어간 거야. 그런데 들어가서 웃음은커녕 실컷 울고 나왔다고 합니다. 너무 감동적인 그러한 영화를 보고 왔다고 그래요. 감동의 이야기를 쓰신 분이 오늘 저희 귀한 강사님으로 모셨습니다. 김황성 작가님이신데요. 저희들에게 정말 큰 감동과 은혜를 주실 강사님, 앞으로 모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황성 작가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런 곳에 쓰는 게 좀 익숙치가 않아서 제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많이 떨리고 그랬는데, 어제 뭐 그 전부터 이제 소개를 받고 와달라고 해서 흔쾌히 이제 가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간증하게 해주시니까 너무 기쁜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얘기해놓고 불안에 떨었어요. 너무 불안에 떨어가지고 간증은 몇 번 해봤는데 저희 교회에서 다 제 인생을 다 아는 분한테 간증을 했고, 또 멀리 가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춘천. 거기는 나를 볼 사람들이 거의 없으니까 마음대로 간증을 하고 왔고요. 이번에 3-4번째가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어머님들 많으세요. 여기 지금 이쪽 잠원동을 제가 한 30몇 년 만에 온 것 같아요. 여기서 뛰어놀고, 제가 경원중학교 1회 졸업생이에요. 경원중학교 1회 졸업생이고, 여기에 경원중하고 관계되신 분들 계신가요? 뭐 나오셨던가, 후배신가요? 그때는 잠원중학교라고 불렀어요. 1회였고요. 제가 알기로는 언주중학교하고 이 잠원중학교가 이 두 개가 강남에 다시 생긴 거로, 처음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처음 그렇게 생겼고, 제가 뭐 여길 나왔지만 그렇게 학벌이 좋지 않아요. 공부를 극과 극으로 해서 유치원부터 국민학교 6학년 1학기까지는 올수예요. 뭐 하나 우도 없고 미도 없고 올수고 94점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어요. 어떤 과목이든. 중학교 3학년 때, 그리고 국민학교 6학년 2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그 당시에 이제 고입학력고사가 있었잖아요. 그 인문계가 내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137개로 알고 있었어요. 50개를 못 맞았어요. 200개 중에서. 공부 정말 안 했죠. 중3 때 우리 담임이 저 고등학교에 갈래요? 그랬더니만 한참 보더니 공장 가라고 그랬어요. 공장 가. 너 공장 가라. 그렇게 말썽 피우고 놀고 그러놓고 뭔 고등학교를 가겠어. 그랬는데 동네에 고등학교가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따로 시험을 보고 들어가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역시 똑같이 따로 시험을 보는데 200개 만점에 97개 맞았어요. 근데 그 학교는 뭐 200개에서부터 따지는 게 아니고
점수대로, 점수 나온 대로 등수를 매겨서 600명을 끊어서 입학을 시켰어요. 96개, 7개인가 맞았는데 제가 전교 17등으로 들어갔어요. 전국에서 공부 못하고 말썽 피우는 다 모인 거예요, 거기. 나는 정말 순진한 놈이 돼 있던 거예요. 말썽도 안 피고. 담배 다 펴요. 담배 다 피고, 술 다 먹습니다. 그런 애들만 모아놨어요. 600명이 들어왔는데 졸업을 430명만 했어요. 나머지는 다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중간에 관두고 잘리고. 대학교 그 대입고사를 봤는데 60개가 안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체력장 포함해서. 정말 공부 안 했죠. 대학 꿈도 안 꿨어요. 원서도 안 써줬고. 그래서 집을 나와서 좀 천호동 조직 같은 게 좀 있어요. 돈 받으러 다니고 뭐 그런 쪽에 가입을 했죠, 제가. 그러니까 평상시부터 스카웃을 했어요. 왜냐면 공부 못하고 말썽 부리는 애들 스카웃 해가잖아요. 그래서 그 천호동에 좀 있었어요. 있다가 6개월 만에 관뒀어요. 공부를 한번 해보자. 공부를 해보자. 친구놈이 대학을 가자고 하는데 인생에 한 번쯤은 그래 대학 한번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대학을 못 가보고 죽으면 억울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것도 그 나이 때, 내 나이 때. 그래서 재수를 했는데 일단은 그렇게 많이 다니던 나이트클럽을 끊었어요. 술, 담배는 계속 했지만 유흥을 많이 끊었어요. 유흥 끊고 그리고 그쪽 세계와의 단절을 했어요. 그리고 영어 수학을 일단 포기했어요. 이건 아무래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지금도 몰라요, 저는. 내 여동생한테 몇 년 전인가 한번 배웠어요. 인수분해가 뭔지. 아, 이게 인수분해야? 그 정도까지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리고 재수를 하고 시험을 봤는데 체력장 포함해서 267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영어 수학을 빼고 다 만점을 맞아야 됐어요. 그러니까는 정말 그 짧은 한 6, 7개월 기간 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시겠죠. 아마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데 열심히 할 땐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뭐 이 얘기는 좀 그렇고 동대 국문학과를 쳤는데 그 전에 247개인가 6개인가가 커트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 붙는 줄 알고 있었는데 친구 어머님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친구랑 같이 동국대 경주로 내려갑니다. 걔는 그래서 집을 사주겠다, 학비를 대주겠다. 결론은 그놈 단대 갔어요. 단대 경영과 갔고 저는 거기 떨어졌어요. 면접을 안 봤으니까. 같이 간다 그래놓고 저 혼자 가게 된 거예요. 단대를 넣었어요. 그래서 떨어졌고 결국에는 어디 갔냐면은 전혀 해보지 않았던 산업디자인과를 가게 됐어요. 실기를 보고 시험 문제가 유출이 됐었는데 종이컵이 나왔어요. 아, 종이컵만 2주를 그렸어요. 지금도 종이컵 잘 그려요. 2주를 그렸는데 그날 과제가 콜라캔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는 정말 미술을 안 해봤으니까 바로 문방구에서 깎아가지고 그 뒤에 꽁무니에 고무 달린 그거 들고 왔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나무 가방을 열고 연필 막 정말로 그 미술용 연필만 쫙 꺼내고 지우개부터 시작해서 여하튼 그렸어요. 막 찌그리고 먹고 막 이렇게 그리고 난리가 아닌데 나는 세워놓고 다 그리고 나니까 드럼통을 그려놨더라고요. 그리고 붙었어요. 나랑 같이 시험 봤던 그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 내 방에 있던 사람 다 떨어지고 저만 붙었어요. 그리고 첫 수업 때 교수님이 제 시험지를 딱 드시면서 이게 니들 수준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하필이면 내 걸 들고. 화가 났어요.
그림을 못 그리니까 기초가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공부를 아무리 해도 수업을 못 따라가요. 미대인데, 그쪽도 미대인데 뭐가 있어야 갈 거니까. 그러니까 수학과를 갖다 치면은 수학을 모르고 간 거예요. 아예 덧셈 뺄셈밖에 모르고 갖고 수학과 수업을 듣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아는 선배의 아뜨리에 가서 또 6개월간 그림만 그렸어요. 맨날 밤 수업 듣고 와서 그림, 수업 듣고 오면 그림. 맨날 삼각뿔부터 시작해서 뭐 아그리파, 비너스, 맨날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맞으면서, 잣대로 맞으면서. 이거 아니야. 그리고 2학기 때 2학기 첫 그거 보고 말에 1학년 2학기 말에 장학금이 거론됐어요. 과대표가 되라고 했고, 남들보다 그림을 더 빨리 그릴 수 있게 됐어요. 왜냐하면 기초가 없었는데 기초를 넣고 내방법까지 들어가니까 그림을 더 빨리 그릴 수 있었어요. 결론은 대학 졸업 못했습니다. 학점이 모자라서. 그림 빼고 딴 걸 안 했어요. 국어, 일어, 체육을 안 했어요. 교련까지. 그래서 결국엔 1학점이 모자라서 졸업을 안 했어요. 지금 고졸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거기 나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광고회사를 들어갔어요. 광고 고시를 치르고 신문 광고, 대학생 광고 대상에서 3등상을 탔어요. 그래서 내 길이 이거구나. 내가 이러려고 했구나. 그렇게 해서 됐다가 광고회사에 갔다가 정말 연봉도 많이 받아보고 대졸이라고 말 안 했어요. 아무도 확인 안 하더라고요. 고졸 출신이 대리 달고 막 올라가는데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고맙게도. 그래서 끝까지 숨겨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금 처음 털어놔요. 우리 집안 식구들만 알아요. 내가 대학 졸업 못한 거. 그리고 나서 정말 광고계 쪽에 길이나가 됐어요. 왜? 정말 광고만 했고 너무 재밌었어요. 광고. 이 세상에 이렇게 재밌는 게 있나? 내 일이 나에게 월급을 가져다는 이 직업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딴 마음을 먹었죠. 광고에서도 나오게 되고 비디오 가게 사장을 하게 됐고, 그러다가 뭐 잘못해서 거의 나락으로 추락해서 막노동을 하게 됐고, 막노동 하다가 크게 다쳐서 고시원에서 거의 뭐 한 달여를 굶고 살다가 음란 CD에 손을 댔고 그걸 팔아서 먹고 살았고, 감옥에 2번을 갔다 왔고, 갔다 왔더니 아버지가 불쌍하다고 PC방을 차려줬는데 그거 다 말아먹고, 아버지 저기 섬으로, 시골 신안 섬으로 노예생활 가고, 우리 어머니 다시 그 외가로 가시고, 부모 형들은 뿔뿔이 다 흩어지고 죽을래다가 자살마저 실패를 하고, 그리고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처음으로. 아까 세신자분 한 분 계신데 교회는요, 처음 올 때 누구든지 마찬가지로 처음 올 때 기억하시겠지만은 마음이 다친 상태에서 와요. 마음이 다치고 아프고 그래요. 그래서 와요. 행복하고 즐겁고 잘 살고 아무런 불만 불평 없으면 교회에 나올 생각 안 해요. 교회는 항상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나옵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나오고, 세신자는 상처가 있어서 왔고, 헌신자, 아니 기존에 계신 신자분들은 상처를 지금 하나씩 치유해 가면서 기쁨을 느끼는 중일 거예요. 저도 그러고 있고요.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교회 때문에 이사까지 갔어요. 왜? 자살 실패하고 모든 게 끝났을 때, 내 인생이 정말 아무것도 없었을 때, 웃기는 게 정말 10원 한 푼 없는 놈이 룸사롱을 갔어요. 친구가 불러서 아무렇지도 않게 추리닝 입고. 나는 그 몇백만 원의 술값을 차라리 놔주지, 저 여자
팁 줄 거 차라리 날 주지 라는 생각만 계속 있었는데 자존심 때문에 집에 갈 차비 10,000원을 안 꿨어요. 걔한테. 새벽 4시인가 다 술을 먹고 터벅터벅 걸어오는데 길거리에서 쓸고 있는 청소부를 봤어요. 뭐하냐 나는 지금. 자살 기도한 건 며칠 전이었어요. 걸어가다가 교회 불빛을 봤어요. 십자가를.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문이 잠겨 있었어요. 왜죠? 아니 새벽 기도인데 왜 문을 잠궈놨지 이 교회는? 하여튼 못 가고 집에 가서 동생한테 얘기를 했어요. 기도란 게 하고 싶다고. 그 대상이 누군지 몰라도 기도란 게 하고 싶어. 동생 차 타고 분당으로 갔어요. 분당으로 가서 제가 예전에 한 번 다녔던 동생이랑 다녔던 교회를 가서 새벽 기도를 올렸어요. 제가 기도를 지금도 10분 이상 못해요. 성격이 급해서 할 말만 하고 끊어요 제가. 근데 그날 제가 2시간을 했대요. 정말 5분도 안 된 것 같은데 난 내 얼굴에서 그렇게 많은 물이 나올 줄 몰랐어요. 눈물, 콧물, 침, 귀 빼고 다 나오더라고요. 땀도 흘리지. 치루탄 맞은 것처럼 계속 원망도 하고 욕도 하고 야 이 새끼야 네가 뭔데 막 미안해요. 정말로 나는 그런 걸 믿지 않는 사람인데 가슴에 불이 들어와요. 그거 말로만 들었던 게 들어오니까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형편은 나아지질 않아요. 형편이 안 나아지죠 당연히. 그냥 교회만 나갔어요. 할 일이 없으니까 백수니까 새벽 기도 다 나가고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할 거 없으면 금식 기도 토요일날 찬양팀 뭐 하면은 가요. 왜? 밥 주니까. 배가 고파서 못 살겠으니까. 그래서 밥 해주면 남은 거 싸다가 일주일씩 먹어요. 보온밥솥에 넣어놓고. 주일날 예배 다 드려요. 그렇게 열심히 다니면서도 그리고 나서 직장을 구했는데 구할 게 없어요. 편의점 알바를 했고 당구장 알바를 했어요. PC방 알바를 했고 PC방을 해봤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PC방을 했고 당구장 알바 때 사장님이 저하고 1살 차이였어요. 시켜먹기 뭐한지 그냥 저기 닦아요. 그 정도였고 나이가 그때 당시 나이가 34인가 그랬으니까 제가 34인가 5인가 그랬어요. 5이구나. 교회를 나가는데 목사님이 굉장히 황당해 하시는 거예요. 결혼을 안 했으니 집사를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다고 해서 이 늙은 놈을 청년부에 넣을 수도 없고 청년부랑 나랑 띠동갑 차이인데 23, 22 그럴 거 아니야. 많이 먹어야 25이고 그리고 그런 나처럼 결혼 못하고 그런 애가 몇 명 있었어요. 여자도 포함해서. 그 중에 내가 제일 나이 많은 거. 목사님이 한참 고민하시다가 제2 청년부를 만드셨어요. 노총각, 노처녀들만 걷다 놨어요. 근데 난 너무 외로웠어요. 사람들이 나한테 대화를 안 해줘요. 분당도 알다시피 학벌이 너무 뛰어나요. 최하가 성균관대예요. 우리 교회만 해도. 다 서울대, 이대, 연대 막 그래요. 난 전문대라고 계속 우겼지만 아까 말씀드린 고졸인데 상대를 안 해주더라고요. 아무리 대화를 하려고. 거기다가 옷이 별로 없어갖고 여름에 몇 벌, 겨울에 2벌인가 밖에 없어갖고 그래도 깔끔하게 입고 다녔는데 신발은 하나였거든요. 사계절. 그 냄새가 뱄나 봐요. 그래도 노래를 좀 해서 찬양팀에 있었는데 들썩들썩 하잖아요. 발냄새가 올라오는 거예요. 옆에 있던 애가 오빠 왜 발냄새가 너무 나요. 그날 가서 진짜로 신발 빨았어요. 빠득빠득. 이틀을 못 나갔어요. 교회를. 그러고 있었는데 정말 외롭고 나도 누구한테 말상대가 필요하고 아무도 얘기해주는 사람 없고 그저 기도하는 것밖에 심심한 답변이 없잖아요. 뭔가 대화가 돼야 되는데 대화가 없는 거예요.
혼자 너무 심심해서 교회 찬양팀 커뮤니티 사이트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수필을. 그 제목이 가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제 신앙 고백을 했어요. A4지로 따지면은 한 열 몇 장 분량인가요? 난리가 났어요. 나는 그 다음날 교회를 못 갔는데 동생이 오더니 하는 말이, 형 도대체 뭔 짓을 한 거야? 왜? 했더니 교회에다 사이트에서 글 올렸어? 왜? 글 올렸다 누가 뭐라 그러디? 그랬더니 너무 잘 썼다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어? 왜 어디서 베꼈어? 왜냐면 내가 평생 글을 써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게 조회수가 막 몇 천회가 넘어가고 그러니까 거의 뭐 목사님도 보시고 난리가 아니었었거든요. 댓글 달리는 게 어마어마하게 달리고 들어가 봤더니 그랬더니 나 안 베꼈는데 했더니 무슨 소리 하냐고. 네가 무슨 글 쓰는 게 어딨어 형이. 내가 썼어 임마. 써봐. 또 썼어요. 형 글 잘 쓰네? 이렇게 된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뭐 핸드폰 공장 알바도 해봤고 이것저것 알바를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한 70편에서 80편 정도 글을 올린 것 같아요, 제가. 그거를 내 동생 매니저가 봤어요. 동생이 배우인데 아무도 모르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목포는 항구다에서 그 3인방 중에 한 명이에요. 살찐. 이건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여 했던 그 옆에 있던 둘 중에 박철민이 옆에 있던 애 중에 하나고, 노래방씬에서 남자가 브레이저를 하고 나왔죠, 그놈이. 그게 제 동생이에요. 중대 연극과 출신이고 연출이었고 KBS PD에 있다가 나와서 애들 가르쳤다가 배우로 전향을 했던 정말 가난한 연극 배우. 매니저가 있었어요. 그래도 영화를 몇 번 했으니까. 그 매니저한테 그 글을 준 거예요. 근데 그 매니저가 나한테 찾아와서 시나리오 한번 써볼래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걸 어떻게 쓰니, 시나리오를. 해봐요. 잘할 것 같은데. 그래서 한 2주 만에 시나리오 한 편을 털었는데 그게 발탁이 됐어요. 작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발냄새 때문에. 그 여자애가 오빠 발냄새 나요 라는 말 안 했으면 그 신발을 계속 신고 다녔을 거고, 그랬으면은 집에서 2, 3일 동안 나오질 않았을 거고, 나왔을 거고, 그러면 작가가 안 됐을 거예요. 외로웠고 얘기하고 싶었고 목사님 딸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수필은 원래 그 여자한테 바치는 거였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솔직히. 물론 그 목사님 딸 저 거절하고 딴 데 시집 갔습니다. 지금도 저 그 교회 다니면서 맨날 봐요. 인사해요. 서로 물밑으로 고백했던 거 다 잊고. 그렇게 작가가 됐어요. 작가가 됐고, 오늘 원래 하려고 했던 거는 한신교회 어머니 기도회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희 어머님과 아버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 가정사가 좀 안 좋아요. 제가 굉장히 안 좋고 영화 같고 드라마 같아요. 다들 들으면은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그래? 어떻게 이렇게 잘 꾸며내니 그러는데 교회에서 거짓말 안 해요. 저 어머니는 제가 엄마라고 부르는 사람 3명이에요.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 2명이고요. 절 낳아준 어머니는 음주 가무에 굉장히 능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군인이랑 결혼했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연예인이 되려던 분인데 집에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나를 굉장히 미워했어요. 남자 둘에 여동생 하나였는데 나를 미워한 이유는 아버지를 닮아서예요. 결혼하고 애를 셋을 낳으면서 자기가 가졌던 꿈을 접어야 했던 여자, 그 화풀이의 대상이 장남인 거예요. 정말 많이 맞았어요. 내가 공부 아까 잘했다 그랬죠? 어머니 등살 때문에 잘했어요. 하나 틀리면 무지하게 맞았어요. 따기부터 시작해서 속담 다 외워야 됐고 책 달달달 외워야 됐어요.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죠. 애교 정말 많았어요. 아버지는 좀 무뚝뚝한 분인데 애교는 많아서 아버지를 우리 앞에서 애교로 녹이는 걸 내가 자주 봤어요. 앙 이런 거로. 우리 아버지 그 콧소리 하나면 다 사줬어요. 뭐든지. 돈이 많았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왜냐면 해군의 보급계통을 맡았으니까 어느 날 쌀이 집에 꽉 쌓였다가 사라지곤 해요. 기름이 꽉 쌓였다 사라지곤 해요. 그렇게 해서 다들 이렇게 하고 살았으니까 그 당시에는. 부산에서 콩을 실어서, 미국에서 온 콩을 갖다가 실어서 퍼날라서 중간에 기차를 세우고 그걸 트럭을 세우고 트럭에다 퍼줘요. 그때 흘린 콩이 진짜로 콩밭이 돼 있어요. 진해 봤어요. 그거를. 그 열차 기찻길 좌우가 콩밭이 됐어요. 그때 흘린 콩으로. 그러니까 오죽 비리가 심했겠어요. 돈을 잘 벌어주니까 어머니가 원하는 거 다 했어요. 해달라는 거 다 해줬고 나를 팬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대신 그걸 안 해주면 부부싸움이 나요. 근데 우리 아버지도 한번 화나면 무서운 사람이라 난리가 나요. 다 깨져요. 그거를 너무 자주 해요. 자주. 한 3, 4일에 한 번씩. 뭘 원치 않으면 싸워요. 근데 처음엔 막 동생도 울고 깨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와장창 멋져 싸움하는 소리 들리면 깨워서 나가요. 데리고 다 나가서 밖에 한 바퀴 돌고. 그럼 한참 돌다가 야 동생한테 아직도 하나 물어봐. 조용해. 들어가자. 들어가. 그렇게 지랄맞게 싸워놓고 또 콧소리 들려요. 앙. 또 좋대. 이게 우리 부모였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미국에 6개월간 가게 됐어요. 그 군함을 인수하러. 그 새를 못 참고 바람이 났네. 우리 엄마가. 아버지가 앙소리 때문에 뭘 차려주셨냐면은 옷가게를 차려주셨어요. 목포에서. 그 옷가게 옆집 남자랑 운이 맞은 거야. 서울에 옷 데려가다가. 근데 목포란 게 좁은 동네라 누가 바람을 피우면 다 알아요. 거기다가 아버지가 유지식의 어떤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귀에 당연히 들어가죠. 난리가 났어요. 국민학교 5학년 겨울날. 아무리 싸워도 때리진 않았는데 치고받고 싸우더라고요. 코피 흘리고 막 질질 끌려다니고. 그리고 이혼했어요. 아버지 부끄러워서 못 살겠다 그러고 그래서 서울에 올라오게 됐어요. 그래서 노영국민학교를 다니게 됐고 경원중학교 1회가 된 거예요. 이 양반 이혼하면서 하필 내 옷을 다 가져가서 태워버렸어요. 우리 엄마란 사람. 지금도 그게 나중에 물어봤는데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 나 서울 왔을 때 옷 한 벌인가 두 벌밖에 없어요. 골덴 바지하고.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얼굴 한 번 못 봤어요. 내가 계속 엄마라는 사람을 기다렸는데 그렇게 날 때리고 그래서 기다렸는데 군대 갔을 때 굉장히 힘들었을 때 상병 때인데 그래도 어딘가 살아있다면 아들이 군대 간 거 알고 한 번쯤 오겠지. 기다렸어요. 토요일날. 일요일만 되면은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혹시나 면회 안 올까. 우리 아버지는 면회 안 와요. 군인이라 네 알아서 해. 그리고 면회 안 왔어요. 엄마를 기다리는 거예요. 물론 새엄마가 있었지만 안 오더라고요. 그때 났어요.
나를 낳아준 엄마라는 존재를 놔버렸어요. 지금도 굉장히 정에 굶주려 있는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로 누가 나한테 잘해주면 정말 좋아해요. 말 그대로 사탕 주면 따라가야죠. 과자 주면 따라갑니다. 아마 이거 오늘 간증 끝나고 누가 나한테 뭐 주면 따라갈 거예요. 집에까지. 정말 누군가 나한테 해주는 걸 너무 좋아해요. 특히 여자가. 엄마에 대한 정이 너무 없었어요. 어느 날 친구네 집 갔는데 친구 엄마가 내 친구한테 아들 왔어? 막 이런 껴안아주고 난 그랬어요. 지랄하네. 아들 친구 왔다고 저러고 앉아있는 거 진짜인지 몰랐어요. 그게 정말로요. 우리 아들 막 이렇게 껴안고 나 본다고 아들 친구 앞에서 이렇게 가식적인 행동을 하는구나. 진짜였어요. 충격이었어요. 엄마들이 저래? 세월이 흘러갔고 한참 이제 작가의 입문을 해서 굉장히 힘들게 살 때예요. 2005년도에 이혼한 지 26년이 지난 다음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어요. 내 이름이 특이하잖아요. 김황성. 동생은 더 특이해요. 김황도예요. 진짜요. 걔는 별명이 44년 동안 복숭아예요. 나는 맨날 황성했다고. 걔가 혹시 김황성, 김황도가 붙어있는 경우는 또 드물 거 아니에요. 아무리 동명이인이 있더라도. 은정이라고 외사촌 연락이 왔어요. 혹시 어머님 성함이 정춘자 씨 아니시냐고. 춘자거든요. 이름을 바꿔서 정문비로 바꿨어요. 춘자가 너무 짜증난다 그래서 예명을 정문비로 바꾸신 분인데 맞다고 만나자는 거예요. 엄마도 아니고 20몇 년 만 이 양반들이 날 왜 만나. 전화통화를 했죠. 어머니가 살아계신다. 그럴 줄 알았다. 말기암이다. 마지막으로 보고 죽겠다. 췌장암이었어요. 췌장암. 낫지도 못해요. 췌장암이 참 고질이라 그러더라고요. 어디 사나 봤더니 안양에 살아요. 혼자. 뭘 하나 봤더니 무당이에요. 웃기더라고. 신내림 받고 26년 만에 무당이 돼서 나타난 말을 뭐라고 얘기할까. 만났죠. 만났는데 자기가 죽을 것도 모르고 헤헤거리고 있더라고. 그래 20몇 년 만에 내 동생은 정말 싫어했어요. 엄마를. 미국에 있는 여동생은 더 싫어했어요. 버리고 갔으니까. 나는 어떻게 그래 장남인데 아무리 이 양반이 나 어렸을 때 그렇게 때리고 뭐하고 했어도 곧 죽을 것 같은데 그래 나만 일단은 케어를 했어요. 엄마를. 그 안양에 있는 무당집을 갔는데 안양에서 굉장히 유명했더라고요. 그렇게 영험하고 했던 사람이 지 병 걸린 건 몰라. 그래 하룻밤 자고 화장실에 가려다 문 열었는데 법당을 열었어요. 우와 불상 많다. 그리고 낫는다고 생각했나 봐요. 사람 희망껏 낫노니까. 1년 뒤에 죽었어요. 강릉에서. 내가 못 모시고 돈이 없어서 강릉 호스피스 봉동에 모셨는데 2월 12일 날 2006년 2월 12일 날 전화가 왔어요. 저 아파트 경비하고 있는데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가야 돼 말아야 돼 그래서 내 엄마니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내 윗사람한테. 저 옛날 엄마가 죽었는데요 휴가 주나요? 그 정도였어요.
강릉에 갔고 시신 제가 수습을 했고 춘천 무당했던 분인데 마지막에 교회 나오고 돌아갔어요. 저희 교회 나왔는데 어떻게 됐냐면 안 앉아요. 예배 내내 안 앉아서 사왔고 목사님 째려보고 앉았어요. 얼마 웃겨요. 앉아 좀 말아. 끝내는 앉아서 기도하고 가셨어요. 웃기는 건 무당이셨고 불교 쪽 무당이셨는데 교회를 나왔고 천주교 묘지에 묻히셨어요. 우리나라 종교의 몇 군데를 다 돌아다니다가 결국엔 천주교 쪽에 안치가 됐어요. 강릉부터 춘천 화장터까지 시신을 싣고 가는데 앰뷸런스 이렇게 가운데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보여요.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내 엄마니까. 깨어나면 어떡하나? 좋지 뭐. 남의 귀신, 남의 사체가 깨어나면 무서운데 우리 엄마 사체는 깨어나도 돼요. 근데 너무 불쌍한 거야, 이 양반이. 똘똘 간격가. 외가댁은 우리 엄마가 남겨간 보험금 때문에 서로 싸우기 바빴어요. 그리고 그 조의금 들어온 거 누가 가지냐 싸우고 그래요. 결국엔 화장을 했고 화장하기 전에 외갓집에 오고 다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무덤의 위치는 외가도 모르고 그 누구도 모르고 저하고 동생만 알고 있어요. 보험금은 나한테 물어보길래 알아서 가져가라고 했어요. 돈 필요 없다.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말고 가져가세요. 저 그 돈 없어도 살았고 그랬으니까 알아서 하시면 너무 기쁘게 가져가더라고요. 그 고마워. 그럴 수 있죠. 가난했으니까 그분들도. 이게 제 어머니였어요. 담배 좋아했어요, 우리 엄마. 그래서 저는 담배에 대한 죄의식이 없어요. 그렇게 배우고 자랐기 때문에. 못 이기면은 미칠 것 같이 했어요. 그래서 경쟁 심리 또한 세요, 제가. 공부하란 소리는 정말 귀에 박히도록 들었어요. 그래, 난 돌파구를 하나 찾았어요. 뭔가 공부하기 싫을 때는 책을 읽었어요. 그게 지금 제 모든 지식의 기초가 되어 있고 영양분이 되어 있어요. 그게 나한테 남겨주고 가신 거예요. 음주 감호와 책 읽는 독서. 안 그랬으면은 내가 지금 어떤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는 끔찍해요. 못 가졌을 거야 아마. 더 끔찍한 건 이분이 만약에 불륜을 안 했고 나랑 같이 계속 살았다, 아버지랑 같이 계속 살았다, 저 공부 진짜 잘했을 거예요. 근데 병신이 돼 있을 거예요. 마음만 보이네.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가 돼 있을 거예요. 우리 다 알아서 컸는데 자식은 누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공부하란다고 안 해요. 그걸로 속 썩지 마세요. 열심히 하면 돼.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거예요. 죽어라 파면 돼요. 두 번째 어머니 말씀드릴게요. 새어머니죠. 30년 된 그분도 헌어머니입니다. 그냥 어머니예요. 엄마예요. 두 번째 어머니는 아버지가 중학교 1학년 때가 2학년 때 재혼하셨어요. 애 3명을 키워야 되는데 어디서 처녀를 데리고 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30대 초반이었겠죠? 우리 새어머니가. 능력도 좋아. 애 3씩이나 딸인 남자가 처녀를 뜩 하고 데려와서 결혼한 거예요. 불교식으로 결혼했어요. 절에 가서. 그리고 왔는데 난 새엄마 자체가 싫었어요.
옛날 엄마도 싫었고 새엄마도 싫었고 밥 해주는 것도 싫었고 요리도 더럽게 못해. 생선 쓸개 안 빼고 매운탕 끓여가지고 온통 쓰게 만들어 놓고. 지금은 조리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거 뭐 하나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거기다가 난 말썽을 피우기 시작한 거예요. 말 그대로 전형적인 결손 가정의 자녀. 싸움질에 돈 빼서 경찰서 가, 담배 펴, 술 먹어. 중학교밖에 안 됐네. 아버지가 날 포기했어요. 중3 때. 내 방에서 담배를 피라고 해줬어요. 잿더리 갖다 주셨어요. 그래서 창문 열고 폈어요. 중학생. 뭐라 그러면 반항. 엄마라고 불렀냐고요? 아니요. 새엄마한테 엄마라 불러본 적 없어요. 야, 뭐하냐 너. 밥 줘. 나중에 면까지 했어요. 미친. 그 양반도 환장하지. 어린 놈의 새끼가. 기껏해서 처녀의 몸으로 남자한테 시집 왔더니 큰아들 놈의 새끼가 년이라 그러네. 그 일러 바쳐요. 일러 바치면은 아버지한테 무지하게 맞아요. 바둑판으로 맞아요. 바둑판으로. 내가 하도 화가 나서 아버지한테 개새끼 아유 쌍 그러고 나와서 돌을 던졌어요. 2층에다가. 우리 아버지 맞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페루나. 그리고 그게 내 생일날이었어요. 한강을 갔어요. 한강은. 그다음에 미사리 조정경기장 없을 때. 내가 수영을 잘했거든. 해군 자식이니까. 미사리 가운데 돌탑이 있더라고요. 그거 싸우려고 갔다가 죽을 뻔했어요. 내 생일날. 밖에 나와서 후회했어요. 집 나온 걸. 일주일 만에 들어갔죠. 그 뒤로 내가 나이 먹고 클 동안 우리 새엄마랑 한마디도 안 하고 살았어요. 거들떠도 안 봤어요. 집에 들어가면 뭐 말 시키면 아 씨발 좀 말 좀 시키지 마라. 뭐야 지금. 밥 먹어라. 알아서 처먹을게. 진짜 그래요. 내가 그래도 엄마라 부른 순간이 있었어요. 나 고1 때인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뭐 남편인데 임신 안 하면 이상하지. 가출을 했어요. 뛰고 들어왔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난리가 났지. 미쳤냐고. 그걸 왜 뛰고 들어와. 지금도 네 새끼한테 이렇게 서론받고 앉아있는데 내가 네 새끼 낳으면 네 새끼들 나 뭘로 하겠냐. 그 다음날부터 내가 엄마라고 불렀어요. 길 가다 보면 엄마. 근데 냉전은 그대로 이어졌어요. 그대로. 이건 맨날 절에 나가고. 결국엔 내가 이 양반을 교회로 데리고 왔어요. 내가 미안해서. 내가 너무 가난하고 그럴 때 아버지 연금 받아 사는 사람 그 몇십만 원 안 되는 거 나이가 40 다 돼가는 놈이 아버지가 농협 몇 시에 온지 알고 그 앞에 가 기다려요. 이제 기다리고 있으면 한 2, 3만 원 줍니다. 난 몇 년 전에 그게 제 모습이에요. 제사를 너무 많이 지냈어요. 아버지한테 교회 좀 갑시다. 안 간대. 내가 당신이 교회를 안 가서 내가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엄마도 마찬가지. 교회 좀 나가자. 나 좀 먹고 살자. 이렇게 하고 죽을 것 같아. 교회 좀 갑시다. 그럼 내가 좀 잘 될 것 같아. 다 끌고 나왔어. 맨날 제사 지내다가 제가 장손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만 3분이세요. 4명을 한 상에 모셔요. 만약에 진짜 귀신이 오면 나보고 싸우는 거예요, 그거. 마누라 1, 2, 3. 남편 하나, 할아버지. 안 싸우겠어요? 그거 하지 말자. 왜 매년, 매 절기마다 싸워야 돼, 그 양반들이. 질투하고. 하지 말자. 제사 안 지내요, 지금. 아예 그냥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내가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나이가 46인데 44세 결혼을 했어요. 결혼식 끝나고 저희 사촌 누나가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너무 기뻐한다. 내 옛날 엄마 없다, 나한테는. 지금 있는 엄마 하나밖에 없다. 저 사람 새엄마 아니다. 내가 진짜 엄마다. 지금은 너무 좋아합니다, 저랑. 뭐 제가 성공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한 이후로, 그때도 가난했는데 교회 같이 다니면서 너무 좋아졌어요. 그 사람이 받았던 상처, 자식에게 받았던 상처, 자기 피도 아닌데, 자기 시도 아닌데, 자기 배로 낳지도 않은 그 30년 동안의 상처, 요새 다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 미안해요. 그분한테도 미안하고, 돌아가신 어머니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이제 두 번째 어머니까지 얘기했죠. 세 번째 어머님은 장모님이에요. 아까 잠깐 대기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장모 74세입니다. 이뻐요. 고와요. 곱게 늙었어요. 우리 장모 부자예요. 딸만 넷이요. 딸만 넷. 딸들이 다 잘 살아요. 부동산 사업 하시는 분, 맥코리 이사, 다 그래요. 사위들이. 우리 장모는 울릉도에서 살았어요. 처갓집 고향이 다 울릉도예요. 그래서 그 먹기 힘들다는 명이나무를 깻잎 먹듯 먹어요. 거기서 보내오니까, 친척들이 거기 있으니까. 24살인가 3살 때 집이 너무 가난해서 시집을 보낸 거예요. 입 하나 줄이려고. 간 데가 울릉도예요. 하필이면. 우리 장인 키가 185인가 그래요. 옛날 사람 치고는 정말 큰 거죠. 거기다 멋있어요. 울릉도에서 오징어 공장 하셨어요. 사장이에요. 돈도 많이 벌죠. 우리 장모 딸만 내시니까 알만하겠죠? 시댁에서 얼만큼 괴롭혔는지. 매 시간 머리끄댕이, 시어머니는 딱이 맞는 거, 발로 채이는 건 다반사고, 남편은 도박에, 마작, 앞에 집, 옆에 집, 뒤에 집, 다 바람핍니다. 뭔가 그리 오지랖이 넓어서 우리 장모 말을. 배 타고 나갔다가 죽어서 못 따라오면 과부되죠? 그 과부들 다 걷어줬대요. 꼭 그렇게 위로했어야 됐나? 그러니 길 가다 마주치는 게 동서일 거 아니에요. 그 좁은 울릉도에서, 아니 남편이 저 집에서 나와도 말 못하고 사는 거예요. 또 돈은 많이 벌어. 지금 어떠냐고요? 우리 장인 방에 둬서 못 나와요. 딱 나오면 딱 째려보면서 그래요. 밥도 따로 먹어요. 내가 가끔 장인 용돈 챙겨드리면 등짝 맞아요. 그 정도 서름을 갖고 있던 분이에요, 장모는. 나 부끄럽지만 이분한테 엄마라고 해요. 맨날 엄마 합니다. 저희 지금 사는 집이 장모네 집 1층이에요. 장모님이 12층, 제가 1층입니다. 거의 상주하세요. 막내딸네 집이니까. 그러려고 그 집 사줬으니까 제가. 너무 좋아요. 난 장모와 궁합이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나한테 너무 잘하는데, 정말로 궁합을 보고 와서 나한테 그게 녹음이 돼 있어요. 야, 어떡하냐? 너랑 나랑 궁합이 짱이래. 진짜 그런 거예요. 처음으로 어머니라고 불리우는 사람한테 따뜻한 걸 받는 게 처음이에요. 웃긴 거는
제가 아파트 경비를 했어요. 먹고 살 게 없어서 작가를 하면서. 어느 날 승승장구하고 있었을 때요. 매니저도 있고 글이 계약이 되고 감독을 계약해서 2천만 원 받아가고 나는 현대연구소 저 마봉리에 있는 거기서 경비하고 막 당구장 알바하고 하면서 이제 계약을 앞두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시나리오 계약을. 내가 쓴 첫 작품을 세상에 내보일 수 있는 그날인데 계약 이틀 전에 그 회사 문 닫아버렸어요. 갑자기. 황당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일 잘 물어다 주던 제 매니저가 자기를 3년만 놔달래. 2, 3년만. 왜? 내가 이 계통이 좀 커서 좀 올게. 내가 못 보고 형도 못 보고 다 못 보고 있잖아. 내가 이 계통에서 좀 커서 올게. 좀만 기다려주면 안 되나? 나 뭐 먹고 살아. 그래도 이놈이 가끔 따주는 뭐 100만 원짜리든 1, 200만 원짜리든 그 글을 먹고 살았는데, 글을 써서 먹고 살았는데 가라 그래. 계약은 안 돼. 매니저는 떠나버렸어. 이제 누구 어디 가서 일거리를 잡아요.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아파트 경비를 했어요. 그때가 37살 때입니다. 제가 아파트 경비로 들어가요. 분당에 아이파크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 302동에서 근무를 해요. 원망 진짜 많이 했어요. 왜? 그때까지만 승승장구는 아니지만 작가로서 길을 가고 있었거든요. 언젠가 한번 나오겠지. 언젠만 터지겠지. 끊어버린 거예요. 내 목줄을 끊어버린 거예요. 밥줄을. 원망 많이 했어요. 왜 내가 아파트에서 경비해야 돼요? 당신 뭐예요? 왜 나 작가 만들어주게 했잖아. 응답은 안 했지만 나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나 그래서 잘하고 있었는데 이게 싫었어? 내가 이렇게 살길 원해? 당신? 진짜 원망 많이 했어요. 근데 어떻게 경비인데 넥타이 매고 양복 인사 일어서서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로비에서 안녕하세요. 오늘 화장이 잘 되셨네요. 안녕 꼬마 애들 고등학생들 힘내라. 공부 열심히 해라. 2년 반을 있었어요. 글을 써도 팔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아름다운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첫 번째, 제가 그림을 그린 걸 너무 고맙게 생각했어요. 꼬마아이 그림을 그렸는데 저 정밀묘사로 그려요. 사진처럼, 흑백사진처럼 그린단 말이에요. 심심해서 하룻밤 그렸더니 의뢰가 들어요. 그려줬어요. 아저씨든 아줌마든 그림 그려달라 그러면 사진 좀 주세요. 그날 밤에 그려줘요. 용돈 주시더라고요. 그걸로 먹고 산 건 아니지만 그걸 바란 것도 아닌데 하나 에피소드는 있었어요. 내가 왜 그림 그린 거였냐면 어떤 할아버지가 내려가고 정말 요만한 사진을 주는 거예요. 딱 그 안에 빡빡머리 중학생이요 고등학생 사진이에요. 완전 사진이 구겨져가지고 형태가 없어요. 이거 누구예요? 했더니 할아버지가 내가 월남을 한 사람인데 호를단신 이게 유일하게 남은 자기 아버지 사진 그래줄 영정이 없다. 그래서 요거 놓고 지금까지 제사를 드렸다. 그림 좀 그려다. 그림 그리죠. 확대해서 포토샵으로 다 지우고 사진 원본대로 해서 그 사진도 드리고 그림도 그려드리고. 어우, 그분 아들이 검사시더라고. 검사님이 저한테 와서 고개 숙이고 고맙다고. 그리고 내가 자전거 타다가 손목이 다쳤는데 그분이 수지침을 놔줬어요. 주고받았어요. 나 그런 에피소드도 있고. 근데 그럼 뭐 하냐고요. 맨날 글 쓰면 팔 데가 없는데. 오늘날 입주민 한 명이 내려왔어요. 여자인데 난 아줌마인 줄 알았지. 대학원생이더라고. 그렇게 늙어 보이네. 노안이더라고. 아줌마가 공부한다길래 야, 애 다 낳고 공부하나 보다 했더니 아니에요. 저 대학원생이에요. 한양대 국문학과인가 그랬을 거예요. 국문대학원? 그래,
저 아저씨 작가시죠? 근데요, 내일까지 과제를 내야 되는데, 정말 이게 학위를 따려면 이게 있어야 되는데 못 쓰겠어요. 자기는 뭐예요? 시, 수필, 대본, 시나리오, 짤막하게 10분 분량, 5분 분량. 주제는 한국, 그 예전부터 고전 신화를 바탕으로 한 대본. 그래서 저는 견훤에 대해서 써줬고, 시는 은갈치라고 해서 제주도에 대한 그런 걸 써줬고, 그렇게 해서 그날 밤 안에 다 써줬어요. 그리고 그 USB에 담아가지고 줬어요. 그 A 맞았어요, 그 사람. 내가 글재준이 있었는지, 그분들이 너무 고맙다고 저한테 밥을 샀어요. 유명한 레스토랑에 가서 처음 가봤네. 빕스. 돈이 있어야 가보지. 거기. 알긴 아는데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여하튼 맛있게 먹고 그랬는데 그 집 아주머니가 내려와갖고 날 째려보시는 거예요. 아, 설마 내가 이 나이에 저 어린 딸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밥 먹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노안인데. 아주머니가 막 째려보시더니 그런 거예요. 작가 맞아요? 예, 맞습니다. 평생 경비해 먹고 살 거 아니죠? 예. 여자 있어요? 없었어요. 이틀 전에 끝났어. 왜냐면 그날 내 나이에 40살 된 나이에 여자를 만난다는 거는 다 이혼녀예요. 그잖아요. 아니면은 내가 어디 필리핀 가든가 이런 데 가서 데려와야 돼요. 처녀가 날 좋아하겠어요? 돈도 없는데. 이혼녀를 사귀고 있었고 이틀 전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없다 그랬지. 이틀 전에 끝났으니까. 그랬더니 여자를 소개시켜 주겠다. 잘해볼. 자기의 정말 친한 언니인데 딸만 넷이래. 그 중에 막내를 나한테 주겠대. 소개를. 미쳤어 이 사람? 왜 나? 경비. 아무것도 없는 월세 사는 작가. 빚만 5천이 넘는 작가. 걷다 나이는 많어. 왜? 알고 보니 우리 장모가 아파트 내가 놀러 왔다가 남만 보면 그렇게 웃음이 좋더래요. 맨날 이러고 있으니까. 아니 그러면 아파트 경비가 그럼 울어? 들어오는데 화내고 있어요? 다 웃어야지. 그리고 나는 이제 2년 반 동안 근무하다 보니까 다 알잖아요. 웬만한 사람들은. 이름도 아니까. 택배 오면 택배 딱딱 주니까 그냥 이름 안 보고도. 애들랑 너무 친해요. 그림도 그려주고 맨날 인형놀이 해준단 말이에요. 로비에서. 이나영이 살고 2년 반 동안 2번밖에 못 봤네. 이날 바쁜가 봐. 전현옥 씨 살고. 그냥 다 알잖아요. 이름도 다 알고 다 아니까.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장모가 그걸 보고, 왜냐면 장인이 그렇게 속을 쓰게다 보니까 막내만큼은 아무리 좀 가난해도 자기가 대줄 수 있으니까 돈을 장모가 대줄 수 있으니까 성격 서글서글한 놈으로 소개시켜 줬는데 내가 눈에 들어오더래요. 그 부잣집. 우리 아내는 3개 국어합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다 해요. 신혼여행 갔는데 공항에서 화가 나니까 영어가 따발총을 나오더라. 다다다다다다다. 야, 너 진짜 잘한다 영어. 몰랐거든요. 그렇게 영어 잘할 줄. 외국 유학 갔다 왔어요. 저랑 만났을 때 33이었어요. 저보다 키가 커요. 글래머예요.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하죠. 나는 그게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거지만 우리 아내는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그죠? 상대성으로 따지면 나야 복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죠. 우리 아내 입장에서는 저에게 왜 이런 시련을. 맞잖아요.
근데 장모도 웃겨요. 왜 나를? 아니 지금 애지중지한 딸 가진 분, 미혼인 딸 가진 분, 저 같은 사람한테 줄 수 있겠어요? 그 전에 자 일단 빚이 5천, 나이는 딸보다 6살이 많아, 40 넘긴, 탈모도 있어요, 치질기도 있고요, 중이염이라 귀도 안 들려요, 눈도 나빠요, 혀도 안 좋아요, 저 맛도 잘 못 느끼고, 몸 성한 것도 없어요, 돈도 못 벌어, 친동생이랑 월세 살아. 그 월세도 1년치, 2년치가 밀려 있어. 차도 없어. 줄래요? 근데 지가 작가래. 아파트 경비하는 놈. 주실래요? 아마 다들 반대할걸요. 딸이 그런 놈 데리고 왔으면 딸 머리채 다 빡빡 깎아버렸을걸요. 하필 저런 놈이냐. 근데 우리 장모는 괜찮대. 서글서글해서 괜찮대. 웃음 하나 주고 성격은 괜찮네. 몇 번 봤잖아요, 왔다 갔다. 또 그분이 얘기 나눴고 소문 다 들었고, 자기 애지중지하는 막내딸을, 그것도 가장 귀여운 막내딸을 소개팅을 한 게 우리 장모예요. 그렇게 4년인가 사귀다 결혼했어요. 돈 10원 한 푼 없이. 영세민 대출 받았고. 결혼하게 된 것도 웃겨요. 그 전에 내가 이 여자랑 사귀게, 하필 왜 나한테 이런 행운이. 예. 근데 웃긴 게 아내랑 사귀기로 딱 한 달 만에 걔네 언니들이, 우리 언니들 체형들이 결사반대. 다 잘 살거든. 하필 왜 막내가 저런 애나, 나이도 많고. 극구반대. 전화 왔어요. 끝내자고. 그럽시다. 어쩐지 좋더라니. 그래서 끝냈어요. 3일 있다가 우리 장모한테 전화가 왔어요. 너, 나, 우리 딸 셋만 알고 몰래 만나라. 장모 웃기죠? 그 손잡고 나왔어요. 딸 끌고. 경비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밥 먹었어요. 쌈밥 먹었어요. 월남쌈인가? 그거 먹고 손 꽉 쥐어주고 갔어요. 나 근무하고. 왠가 몰라. 왜 그럴까? 도대체? 그리고 나서 경비에서 잘려요, 저. 통째로 용역이 바뀌었어요.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나 자르지 말라고 난리가 났어요. 막 연판정 돌리고. 경비 하나 자르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나중에 나올 때 엘리베이터에다가 내 사진하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진짜 붙여놓고 나왔어요. 엘리베이터에다마자. 그거 붙여놓고 나왔어요. 얼굴에다가 그동안 고마웠다, 감사했다. 잊지 못했다. 그리고 가끔 가요. 거기 노인정이 있어서 가끔 가서 할머니랑 놀아주고 오고. 제가 성공하고 너무 기뻐해 주세요, 그분들. 그리고 가끔 정자동 그 거리를 걷다 보면 만나요. 인사하고. 신혼여행 갈 때도 만났어요. 공항에 버거킹에서. 버거킹에서 만나갖고 만세 부르고 같이 손잡고 막 그랬어요. 자, 그리고 매니저가 돌아와요. 며칠 뒤에. 이 양반이 웃긴 양반인 게, 나 결혼시키려고 거기 보낸 거예요. 이 여자 딱 만나자마자 거기 쫓겨났어요. 그리고 매니저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일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음이투를 썼어요. 챔프를 썼어요. 7번 방을 썼어요. 몇 년 안 돼요, 그게. 그리고 결혼했어요. 올해 아기를 낳고 이제 아기가 6개월 됐어요. 세신자든 헌신자든 뭐 상관없이 내가 이런 말씀을, 어머니, 세 분의 어머니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어머니인 것도 있지만 세상에 아픈 거라는 건 없어요. 그 당시가 아픈 거예요. 저 아마 저의 인생을 아마 살아오셨다면은 수백 번의 자살을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난 지금도 정에 굶주려 있고
어머니가 좋아요. 그리고 고통스럽다는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이게 다 수순이니까. 내가 그 과정, 어렸을 때 독서, 중고등학교 때 너무 놀았고, 조직에 몸담았고, 별에 별짓도 하고 다녔고, 광고도 해봤고, 감옥에도 가봤고, 그게 지금까지 내가 시나리오를 쓸 수 있는 원동력이에요. 7분방 처음에 이한경 감독이 와서 감옥 얘기를 하고 싶다길래 저 2번이나 갔다 와서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채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쓸 수 있었어요, 글을. 감옥에 안 갔으면 고민했겠죠. 사람은 그래서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주실지도 몰라요. 이거 꼭 체험해야 아는 것도 아니고, 뭐 처음 오신 분 알고 왔을 거예요. 이해 안 가는 얘기들. 죽었다 3일 만에 살아났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지금 여기서 믿는 분들 중에 한 분이 나가가지고 길에서 아무나 붙잡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대요. 한번 해보세요. 믿어요? 미쳤다 그럴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그러려고 들어왔잖아요. 이 안에 들어온 순간 인본주의가 신본주의로 바뀝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 이해가 가요. 처음 오신 분은 그것만 기억하세요. 이 안에 들어오면 신본주의라는 거. 믿어주면 편해요. 저 멍청해서 성경도 많이 알고 갔지만 하나는 알아요. 믿음, 소망, 사랑. 그건 알아요. 그래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잘해주게 돼요.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 대부분이 하나님 때문에 나가는 사람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나가는 사람 없어요. 인간끼리의 상처 때문에 나가요. 여기 들어온 순간 당신들이 봐야죠 될 거는 믿음, 소망, 사랑. 가장 좋은 건 사랑. 새로 오신 분 사랑해 주세요. 한번 해볼까요? 새로 오신 분한테 사랑합니다라고. 서로 사랑한다고 하세요. 사랑하면은 그럴 일 없어요. 갈등이 있죠. 고통이 있죠. 지금 안 좋은 일 있죠. 기분 나쁜 일 있죠. 생각해보면 별거 아니에요. 상대성이지. 하나님 믿으니까 사랑하세요. 사랑하면 용서가 돼요. 그리고 나도 힐링이 되고 치유가 돼요. 그게 첫 번째 교회로 오는 목적이고, 그 다음에 기쁘게 그분의 뜻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제가 3분의 어머니 얘기를 드렸을 때 난 너무 기분이 좋게 왔어요. 물론 이 엉망진창의 가족사를 내보내긴 싫었어요. 그래도 간증을 하면 할수록 기분이 좋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들 교회를 장모는 천주교구나. 가끔 성수를 뿌리세요. 아마 곧 교회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장모한테 하나 더 덧붙이고, 장모한테 엄마라고 부르게 된 계기가 뭐 딸을 소개시켜줘서, 아니면은 내가 딸한테 잘해서 그래서 부른 거 아니에요. 나이가 있다 보니까 몸이 많이 아파요. 방광염에 걸렸어요. 나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나 그때 집에 놀고 있었거든. 얼마 꼴배기 싫어. 아내는 나가서 강의해갖고 돈 벌어오고, 남자는 일이 없어갖고 안에서 맨날 앉아있는데 용돈 10,000원씩 받았고 그걸 담배나 접히고 앉아있으니, 장모 집하고 얼마 멀지도 않아요. 그때도 두정거라고 했는데 운동한다고 와서 문 두드려 12시면. 작가 12시면요 새벽이에요. 오늘 저 새벽 3시에 나온 거예요 지금. 그죠? 새벽 3시에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목이 잠기고 막 그래요. 졸려요. 12시면 그 정도인데 12시면 문 뚫려. 밥 먹어 같이. 사불안석이면. 아무리 장모지만 내가 좋아하지만. 근데 오늘 안 오더라고. 엄마 방광염이래. 그 인터넷을 뒤졌지. 방광염에 뭐가 좋을까? 약재 뭐 있더라고. 뭐지? 할 일도 없고 집에 있으니까 돈은 잘 주고 하니까 차곡차곡 몇만 원씩 쌓여있단 말이야. 담배값에는 안 쓰니까. 그래 새벽에 잠이 안 와. 그래서 좌석버스 타고 광화문 갔다 광화문에서 경동시장을 가서 그 약재를 샀어요. 기쁜 마음으로. 우리 장모 줘야지, 그럼 엄마 줘야지. 사갖고 갔어요.
9시쯤 되더라고. 갔다 오니까 문 뚫리니까 열어줘. 약 주고 왔지. 그 다음부터 처갓집의 대우가 틀려지더라고. 처형들의 대우도 틀려져요. 지금은 처형들하고 쎄쎄쎄하면서 놀아야죠. 처형 속상해서 울고 있으면 등 뚫려주고 카톡 맨날 하고 앉아서 제발 캔디 싸가 그것 좀 보내지 마. 지우려고 죽겠어. 우리 아내는 더 하고요. 제가 좀 재롱을 좀 많이 떠는 편이에요. 왜 그래도 그렇게 대접받아도 될 사람들이니까, 나한테 사랑을 주니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장모랑 사이 안 좋은 사이 많아요. 그죠? 탐탁치 않은 사이들 많습니다. 물론 저도 탐탁치 않아요. 우리 엄마는 담배 좀 끊고 술 좀 끊으래요. 어떻다고 작가니까 어쩔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래 좀 줄여라. 맨날 알았어. 아들처럼 해요. 아들 없는 집안이니까. 내가 왜 한 발도 다가서지 않으면은 해결 없어요. 사람 사이는 그래요. 그럼 자존심 때문에 사람들은, 아니면 자기 지위와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은 무너지고 망가져요. 그러니까 그것만 터놓으면 얼마나 편한데요. 내가 왜 7번 방에 바보를 썼겠어요. 바보인 줄 알았는데 걔한테 배워요, 사람들은. 왜? 바보들은요, 웃으면서 다가가요. 우리는 정상인인데 인상 쓰며 다가간단 말이에요. 그거예요. 내가 드릴 말은 그거예요. 먼저 다가가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배려하세요. 편해져요. 진짜 편해져요. 속 쓰리가 싹 내려갑니다. 대신 해주고 난 다음에 불어넣어서 아이고 내가 미쳤니 이런 짓 하게, 괜찮아요. 하다 보면 버릇돼요. 주는 게 버릇되면요 재밌어요. 집에 가면서 오늘 뭐 좋아하지 우리 장모가? 야 이거 주면 진짜 좋아할 것 같은데. 우리 마누라 뭐 좋아하지? 전화하게 되면 뭐 사갈까? 모피? 알아서 해줄게. 모피로 양말도 만들어줄게. 나 진짜로요. 그 정도로 이뻐요. 해주니까. 내 친구들은 그래요. 철없는 새끼라고. 장모한테 엄마가 뭐냐, 야 저같이 멀어야 돼. 너 그러다 한 방에 못 간다. 4명이 없으니까. 3명이가 없어요. 다 아내 명을 해줬어요. 저는 아파트가 뭐고. 그러다 못 간다. 너 그러다가 배신하면 어떡할래?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되지. 그럴 리도 없겠지만. 근데 남들은 안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이다. 먼저 주면 돼요. 그것만. 내가 오늘 말씀드릴 건 그거예요. 어머님 얘기 꺼내고 뭐 꺼내고 했는데 나도 그만큼 알고 보면 받은 거예요. 그렇게 자라왔잖아요. 그래도 난 지금은 수억 대요. 수십억 대고. 괜찮아요. 돈 많이 번다고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 아내는 좋아하지만 돈 많이 번다고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내가 받은 만큼 내가 필 수 있어서 좋아요. 할 수 있어서 좋고요.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냥 오늘 두서없이 어머님 얘기하고 제 인생을 얘기했는데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래요. 잘 들으셨어요? 예, 정말 그대로 하나님 뜻대로 가시려면 사랑하고 배려하세요. 제가 오늘 여기 온 목적은 그건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